일전에 이제 4회차에 무슨 답은 뭐 1번 좋아요. 자신 유리한 게. 그죠? 개념 정리, 그 다음에 종류, 장단점까지 하죠. 상사도 좀 더 간결하게. 그죠? 첫 번째 줄만 쓰고 두 번째는 이 식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면 되지. 설명 먼저 하고 식을 또다시 표현하는 거는 중복이거든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또 상사법칙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식으로 전달돼. 네. 근데 그 식을 구현하기 위해서 밑을 또 쓰고 있거든요. 이런 중복은 날리세요. 네. 그래서 그냥 상사법칙 위에 있고 밑에 또 상사법칙 들어가는 것들은 뭐 그냥 아닌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정합책 취득도 약간 이제 이게 그림은 훨씬 더 언급하기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두 줄에 대해서 뭔가가 마무리되고요. 첫 번째 1번에 정합책 취득일 때 1번과 2번. 그 다음에는 이 구구절절 이렇게 구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 놓고 거기에 대한 해설만 좀 더 추가시키면 딱 될 것 같은. 그 다음에 딱 볼게요. 이제 이게 약간 우려해서 쓴 답 같이 보이는 형태가 이게 공동지수죠. 수배관, 가마밸브에서는 캐비테이션 지수. 그러니까 이게 고려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사이드에 가깝습니다. 제일 먼저 10점짜리일 때는 원키, 질문에 답을 먼저 딱 써주고, 그렇죠? 캐비테이션에 대해서 써고, 캐비테이션 지수가 어떻다라는 내용을 적고, 그 다음 활용면 있죠. 그 밑은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게 계속 나열식인 거 이러지 말고 그냥 주요 키만 해서 이렇다, 이 지수다, 이렇게 변화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때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말하는 가마밸브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압력이 크게 떨어져갖고 공동 생기는 거. 그런 형태를 해주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제가 뭐 영상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한 대로 이 캐비테이션 지수는 공식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여러 보면 그 분모가 동합이고 분자는 정합으로 돼 있는 식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0.1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기압이지만 원래 압력은 다른 값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연구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질문에 집중하고 치우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포석을 깔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뭔가를 보여줄게. 이거는 25점짜리는 가능해요. 그냥 네가 진짜 속뜻은 그거였지. 내가 지금 다 이제 설명해서 딱 들어갈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 이렇게 딱 되는데 10점짜리는 이겁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되죠. 그리고 인버터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인버터. 그러니까 뭐다. 그죠? 그리고 원리 딱 이제 간결하게. 그리고 이게 인버터 제 원리는 그죠? 유도 기전력과 전압을 근데 그렇죠. 이렇게 써도 되죠. 네. 그리고 부식이 됐고 부식도 내용만 가져갔어요. 부식도 그 뭡니까라면 이 부식의 개념과 문제점은 질문의 여지가 없었어요. 차라리 저걸 실 때 이제 두 가지를 물었잖아요. 뭡니까 하면 전면 부식과 갈바닉 부식을 물어요. 그러면 전면 부식에 대한 특징, 갈바닉 부식의 특징, 두 부식의 비교, 그 다음에 소방의 활용. 이게 이제 습관성 이게 딱 정해진 룰이에요. 그렇게 채점을 하고 질문을 하고 흐름을 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소방 배관에서 발생되는 부식 중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얘네들이 제일 많이 우려되고 걱정된다라는 식으로 이 사람은 질문한 거지. 그럼 전면은 우리 일반적인 부식이고 갈바닉은 이종금속에서 발생되는 부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식들. 그 다음에 이제 좀 추가는 공식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추가로 예방해야 될 거 이렇게 딱 나오는 거라서 밑밥을 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큰 테두리에 부식은 뭐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이렇게 그 뭐 부식이 전반적으로 뭐고 문제점은 뭐고 기타 등등의 것들은 이게 정답을 모를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안다면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알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되거든요. 미생물 부식은 출제 가능성 거의
우리한테 미생물 부식이라는 것들이 생기는 소지가 쉽지 않죠. 근데 뭐 질문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준비는 해본 사람한테 혜택이 가기에는 율이 좀 낮죠. 확률이 좀 낮죠. 최근에 뭐 이슈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특기량 고추량도 말이 너무 많아요. 그죠? 맨 뒤쪽에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이제 답지 적어 보신 거 이렇게. 그래서 점수는 잘 나왔으니까 뭐 뭐랄까요. 그래서 좀 더 가급적이면 간결해질 필요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답을 쓰면 이제 좀 장하게 잘 쓰는 편이니까 점수 일정 부분은 맞는데, 이게 고득점으로 올리기에는 뭔가 약간 부족하다는 인식을 자꾸 전달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쓰는데 명료하지 않네 이런 게 몇몇이 보이니까 그 점수에서 많이 깎아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를 약간 잘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쓰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 교식을 매기거든요. 근데 이 답은 진짜 잘 썼는데 이 답은 진짜 산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딱 주는 게 있으면 이 채점자도 약간 혼란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루틴을 좀 가서 약간 날카로운데 약간 말이 약간 이제 형리학적이 이렇게 되겠는데, 그냥 선 질문일 때 질문에 대한 답에 간결성을 더하고. 우려되잖아요. 너무 간결하게 적으면 또 약간 뭐 암기카든지 뭔지 또 그런 걱정. 근데 그런 게 눈에 잘 띄어요. 그리고 이제 다하고 이제 진짜 정답자의 답지를 봐도 요즘에는 다 간결해져 있어요. 예, 기술이 더 장황하고 길면 점수가 좋아진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좀 더 간결하세요. 좀 더 간결하게 해서 핵심 키워드가 먼저 들어가지고 보이게, 돋보이게 이렇게. 그 다음 부연은 나중에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이번 회차의 오답풀입니다. 우리는 오해죠. 오해 지금 뭐 저는 지난번에 한번 자료 나눠줬던 거에서 상업용 조리시설 K급 화재와 연관시켜가지고 10점짜리 NFPA 이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조져보세요. 자료는 드렸고 지금. 그래서 요약해서 한번 1번을 딱 보면 그리스 필터, 그렇죠? 요 필터 덕트 지금 팬은 우리 부분들은 화재 예방법성을 쓴답니다. 화재 예방법의 음식 조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이 내용이 있어요. 필터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아연도금 강판이 있고, 아연도금 강판의 두께는 0.5 0.15 0. 아 0.6 시험 며칠 안 남았는데 꼴찌 왜 0.5를 기억하고 있지? 0.5야. 0.5입니다. 그러니까 5로 돼 있는 게 딱 세 가지가 거의 존재해. 그죠? 건조시설. 건조시설. 왜 건조시설? 예, 건조시설. 건조시설. 건조시설 모르니까. 골치 아프네. 영양분 버려야 되겠네. 그래서 거기가 5인데 0.5m.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요 지금 덕트 두께가 0.5mm. 그죠? 나머지 하나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수직풍도 아니. 시험에 안 나온다고 기도합시다. 지금 암기에 늦어진 거. 5가 딱 세 놈 존재예요. 5가. 제한 덕트? 재현의 수직풍도가 아니 지금 화재 예방법에서 예방법. 불을 사용하는 데 대한 주의사항. 그 차단 밸브가 연료 탱크에서 0.5m인데. 그렇죠. 됐어. 그거만 0.5, 나머지 0.6, 나머지는 0.15 뭐 등등등 이렇게 추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5로 생긴 거면 3놈밖에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되겠죠? 그러니까 연료 탱크하고 보일러 사이가 연료 탱크에 가까이 0.5m 이내에 개폐 밸브가 있어야 돼요. 선반이랑 거리가 0.6인가요? 0. 조리구랑 0.6인가? 0.2m. 그거랑 헷갈린 것 네, 같아요. 0.6인가? 0.15 0.15. 0.15? 주요 구조부가 0.6 아니 그 아닌가요? 조리대랑 네. 요거 덕트 거기는 두자 0.6 0.6 0.6. 그거랑 헷갈린 것 같아요. 0.6. 덕트랑. 두자 0.6. 저는 아닌데 두자
두자, 맞아, 두자.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게 암기에 더 그리고 이제 이 팬은 음식 조리 시설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디냐면 위험물 저장, 위험물 시설에 배출 설비에 보면 팬이 있어요. 예. 예, 그 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덕트가 벽체를 관통하면 방화댐퍼를 설치해라. 이게 소방법 전체에 통틀어서 딱 한 군데 방화댐퍼가 거기에 나와요.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생각해보고 덕트에 경사를 준다는 거 좀 신기한 내용이죠. 그런 내화 등급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팬을 어떻게 도라는 것들 높이에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추가로 더 하면 우리는 가스 누설 경보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죠? 생각해 보면 감지기 어떻게 두고 등등등 있을 텐데 우리랑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됐고, 그래서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그죠? 혜경님의 답처럼도 쓰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번호를 넣어가지고 쓰셔도 될 것 같고 수치는 피트 단위로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법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원 기준이 그렇으니까 이걸 갖다가 미터 환산법으로 해서 쓰셔도 괜찮아요. 그죠? NFP에 물으면 뭐 피트고 갤론인 거지. 그죠? 그거를 다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는 묻는 게 아니거든요. 화자안전 기준 물어볼 때 피트나 인치 쓰면 그건 무리입니다. 그거는 그 수치, 그러니까 법에 대한 문제. 예를 들어 ESFR에 보면 막 수치도 나오는데 네. 대부분 다 그 피트나 인치를 맞습니다. 바꾼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암기할 때는 네. 피트나 인치가 암기가 훨씬 그렇죠. 편한데 답지에다가는 또 답지에서는 다시 또- 기준을 적으시죠. 왜냐면 기준을 묻는데 막말로 건방지게 어디 원문을 적어 이씨 채점만 한다. 삐질 수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이 여기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는 거죠. 통신선은 핵심 사항이 유도장애를 막는, 이제 좋은 말로는 차폐, 그렇죠? 차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유도장애 종류 중에서는 전자 유도장애와 정전 유도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형 기출은 정전 유도장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 유도장애란 그죠? 지금 이건 좀 더 들어가면 25점짜리가 되지만 그림은 이제 여러 책들에게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쓰시고 단상 3상을 다 묶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건 특론 옛날의 책에도 이렇게 통으로 딱 들어가 있었는데 이건 약간 좀 무리 있는 식이긴 합니다. 그냥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유도 장애가 있더라 해서 단상 유도의 그림을 수식이라든지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정작 중요한 거는 유도장애에 관련돼서는 화자님 기술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렇죠? 차폐선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차폐선수라고 있는 거. 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유효한 대책은 그렇죠? 우리가 아는 정전 유도장애가 전혀 생기지 않는 케이블을 쓰면 되죠. 광 케이블. 광 케이블은 가장 큰 약점이 내열성이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열 광 케이블이 있어요. 그걸 쓰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번외 얘기인데 지금 제가 이제 심의 도서를 파악하는 중에 무턱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원래 이제 방화문은 문이 있고 문틀이 있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핸들 그리고 도어 힌지 이게 전부 다 꽂힌 채로 성능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하부 문틀 늘 걸거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판매 시설 또는 이제 의료 시설 이런 데서 무조건 부딪히거든. 그래서 넘어져 낙상사고 막 생겨. 그럼 이걸 없애면 좋겠다 해서 무턱 방화문이 있어요. 최근에 몇 개가 지금 특허처럼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아요. 무턱은 뭐냐면 맨 밑에 문틀이 없어요. 그래서 문틀이 없는데 이번에 심의 때는 이제 세부 자료를 제출하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가보니까 특허는 받고 뭐 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제가 봤을 때 약간 조금 뭡니까 하면 얘가 문을 돌리고 열 때는 들려서 가고 이렇게 딱 딱 이렇게 닫히는 순간에 그 밑에 있는 형태가 탁 이렇게 닫는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밑에 이렇게 두 칸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이게 들려. 그리고 딱 고정될 때 그게 딱 내려와. 그러니까 이게 쭉 밑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뭡니까? 테두리 가스켓. 네. 이 가스켓이 밑에 있는데 그렇죠. 그게 들렸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방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바꾸고 자기 방식으로 바꾸면 또 특허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턱 방화문 하면 몇 군데에서 이제 승인서가 있어요. 지금 솔직히 이제 이게 편의로 생각하면 무턱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제껏 못했냐면 무턱이 있으면 턱이 있고 다들 성적서를 받았는데 현장에 시공을 무턱에 놔서 다 지적사항이거든. 근데 무턱으로 승인받은 방화문이면 그냥 무턱으로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동작 방식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를 달라 이제 의견을 내놨으니까 제가 보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조금 거짓말을 못하면 혁명이에요. 그렇죠? 하부 문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화문의 성능이 유지가 된다.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근데 방식은 예전에도 막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움직일 때는 들리고 딱 탁탁 닫으면 그게 자동으로 내려가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되게 단순한 기계적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찰칵 닫히면 밑으로 내려가게. 그렇지. 그죠? 이렇게 핸들을 딱 돌리는 순간 밑이 들리면 되거든요. 그건 이제 쉬운 거지. 밑에 가스켓 방식으로 돼 있으면 쌍로 가려고요. 이게 뭔 특허냐, 씨. 가스켓 노화되는데, 밑으로 다 셀 건데. 몇몇 방식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게 딱 됐습니다. 그게 갑자기 떠올랐네요. 그 다음에 3번에 정전기. 정전기는 약간 이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산발적으로 널뛰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선에 어디까지인지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정전기는 이제 타이밍 체크해서 정전기에 대해서 방전 그렇죠. 저망은 진짜 10점짜리 거는 그래서 이게 뭐 그림 그래서 약간 그림에 조금 잘못되거나 잘못된 건 아닌데 약간 아쉬운 그림의 형태가 지금 동홍님의 그림이 그죠? 이게 개념도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그죠? 부분적으로 생긴다 그죠? 스트림은 줄의 형태다 줄 그 다음에 옆면은 면처럼 넓게 생긴다 불꽃은 강력하게 크게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 말하고 그림을 보면 이해는 되는데 그림만 생각해서 보면 이게 좀 그런 거죠. 네. 이거 그리고 딱 중요한 거는 이게 핵심이 이런 거죠. 이게 정전기를 묻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전기가 어느 라인에 있어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정전기가? 전기화재 아니면 정전기는 점화원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무슨 그러니까 이게 다들 이제 네. 우리 알잖아요. 마인드맵에서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정전기라는 것은 전기열이거든요. 전기 결국은 전기에 대한 점화원에 연결돼요. 전기적 점화원. 그렇죠? 근데 전기적 점화원이 되려면 어떤 양 이상이 돼야지만 점화원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거 쓰는 게 더 나쁜 거. 그게 쓰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전의 종류는 기본이고 아니면 수치적 크기로 인해서 얼마 이상 나온다. 그래서 지금 나오면 옆면과 불꽃은 점화원급 돼요. 근데 스트리밍 방전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딱 보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글자만 더 하면 어디에서 발생됐느냐에 따라서 문제 답은 완전 바뀌죠. 유류나 이런 게 되면 진짜 다 바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딱 보시면 되겠다, 그죠? 수치를 넣고 개념을 정리하고 정전기의 대전과 방전에 대한 부분들, 점화원의 역할, 그렇죠? 그리고 막 나중에 여유치가 좀 남으면, 그렇죠? 뭐 소방의 적용, 뭐 우리 뭐 따로 뭐 없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나올 때가 된 게 이제 열화입니다. 트래킹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흑연화라고 하는 형태. 이건 나와도 이제 진즉에 나왔어야 되는데 나올 때 또 이제 이상한 거 달고 나올까 싶어가지고 때마침 이제 건축전기에 트래킹은 늘상 듣고 트래킹은 이제 단일 문제 중에 진짜 많이 나온 축에 속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트리잉 이렇게 뭐야 이게 씨. 트래킹과 트리잉 트라잉 트리잉인데 트리잉 TREEING라서 트리 예, 나무 그렇죠. 나무 그다음에 그 동사로 만들어서 다시 명사형으로 네 맞아요. 트리 ING.
트리가 동사입니까? 원래 명사인데 네. 또 동사 명사 왔다 갔다 하니까 어, 거기에 이제 ing를 다시 붙여서 결국은 이제 도전로가 형성되는 것을 트래킹, 그죠? 근데 트리잉은 국부적으로 이렇게, 그죠? 트리는 많이 들어봤는데 수트리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 트리가 트리잉이구나. 그 수트리가 맞아요. 워더 트리. 네, 맞아요. 그러네요. 이것도 이제 방전이기인데 표면적으로 쫙 퍼져나가는 방전이거든요. 근데 이 방전이 둘을 도전로를 형성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트래킹은 이게 둘 사이를 도전로가 형성돼서 점화원이 되는데 트라이잉은, 이 트리잉은 그냥 이 방전 효과입니다. 짜자작. 표면이 짜자작. 짜자작. 그렇죠? 그래서 그 절연체가 이 짜자작 짜자작 하다가 이제 못 견디면 터벅 터지거든요. 그럼 또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근데 트리가 그게 수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전기적으로도 트리 맞습니다, 맞습니다. 생깁니다. 근데 이게 약간 고민은 수트리가 굉장히 많은 거라서 수트리를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이게 어디 생기냐면 절연체를 많이 쓰는데 절연체 중에 많이 쓰는 것들은 전기에서 못 들어보셨겠지만 애자라는 걸 많이 써요. 약간 사기로 돼 있는 이게 그러니까 극과 극 사이를 사기로 채워요. 그걸 이제 약간 애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는 아니고 도자기. 근데 그 도자기가 원래 절연체잖아요. 근데 그 전극을 엄청 세게 때리면 표면이 이렇게 쩌저적 이렇게 표면에 불꽃이 방전된 모양처럼 남아. 그러면서 그게 터져 나가요. 그럼 애자로 이제 나눠주다가 이제 되면 또 문제 생기는 거지. 그런 이유 등등. 그래서 이건 뭐 나오면 전혀 못 들어봤던 개념 같아가지고 원래 이제 우리 멸상 암기는 트래킹은 그죠 흑연하고 같이 이렇게 뽕냥뽕냥이라서 서로 예쁘게 쓰면 되죠. 두 개 구분은 안 되는데 끝까지 또 구분을 시켜가지고 그죠. 네, 이게 뭐 화제까지 전이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상한 말로 이렇게. 여하튼 트래킹과 흑연하는 꼭 준비하시고 지금 나와 있는 트라잉 나와 있네. 트리. 잘못 썼어. 네. 트라잉이라서 외우면 되지. 답은 트링 쓰고. 트라잉 앵글로 딱. 거기 해경 그 가관에 보면 보타인? 네. 보타인은 또 뭐? 보타인은 그 공극 속에서 수분이 들어가서 그게 거기서 뻗어나가는 걸로 어느 나라? 얼핏 이해를 했어요. 보타인. 이거 나비넥타이. 바우. 나비넥타이. 그러니까 바우가 이렇게 인사하다잖아요. 응. 바우 절하다가 바우잖아요. 어? 바우 타이. 그러니까 절하는 타이. 나비넥타이. 오케이. 나비넥타이를 보호했던 게 하여튼 트리 형태가 그러니까 나비넥타이 모양으로 된 것을 보호타이라고 한대요. 아우 하나만 전달해도 이렇게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시험 안 나오겠네. 씨. 아니 김혜경님이 그림을 참 이제 나 그림 나 이렇게 못 그리니까 아니 진짜 이 양쪽으로 네.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것처럼 보타이 형상 잘했네요. 다음에 이제 보호타이를 나비넥타이로 만들면 나비타이. 딱 좋습니다. 어우. 여하튼 트래킹은 나올 때입니다. 미리 준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비속도. 제가 이제 이 비속도 잡지에 글자를 보고, 참 일취월장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전보다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이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제가 약간 느낌상 약간 그림에 좀 가까우셨거든요. 지금 이제 문자에 훨씬 가깝습니다. 식별은 조금의 차이 있겠지만 아주 이 정도면 준수하죠, 준수. 그리고 이 답지를 한번 딱 보면서 이해할게요. 비속도의 개념과 특성이 반 페이지. 그 다음에 비속도가 효율과 동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서 한 덩어리. 그죠? 그럼 첫 번째 비속도의 개념과 특성을 아이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비속도는 뭐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식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관계식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다. 그죠? 그 다음에 특성은 이 비속도는 특성이 이 비속도에 대한 내용으로 특성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동홍님은 비속도가 작으면 이런 때 쓰는 펌프, 크면 이렇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근데 이 활용까지 다 해서 이 정도까지는 아주 준수하죠. 이제 문제는 다음 페이지에 비속도에 대한 성능 곡선이 밑밥이 너무 깔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아예 이제 요 형태를 짧게 접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4번까지가 나갈 건가가 조금 애매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실 때는 제 같으면 비속도하고 가로 1번이 개념이고요. 2번이 특성, 그리고 특성은 그냥 단순하게 표처럼 정리하셔도 되고 그냥 그렇게만 딱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비속도는 핵심 사항이 기울기를 뜻해요. 기울기. 그래서 그냥 개념에 그냥 기울기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기울기. 그죠? 그러니까 그 요소가 유량과 양정에 대한 기울기를 따질 때가 핵심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설명하고 이제 공식도 나왔고 비속도 수치에 따라 가지고 어떤 펌프라고 하는 것들 또는 어떤 팬이라는 것들도 됐고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가 이제 2번이 되죠. 2번이 돼서 2번에 1번은 성능 곡선, 2번은 축동력과 효율이 있겠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이 이게 요만큼 쓰고 소방이 한령 쓰고 요만큼 쓰고 소방이 한령 쓰면 흐름을 깬다고 하기에는 중요한 게 뭔지를 약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약간 호선님 쓰시는 것처럼 이게 그물을 넓게 하나라도 걸려라. 그러니까 뭐 잡으려고 하는지가 불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딱 대놓고 지금 질문한 것만 내가 잡을 거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진짜 설명 잘해줄게.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제일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요 밑에 있는 거죠. 요 부분을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설명이 좀 여기서 갑자기 훅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약간 이걸로 막 구구절절히 막 이렇게 좀 쓸 거다 했었는데 이게 또 다음 페이지에 또 유사 내용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크게 두 개 그려가지고 NS에서 유량이 증가하는 데 따라서 그죠? 뭐 이렇다.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려 하지 마시고 펌프 종류 다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딱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비속도 제일 작은 놈, 제일 큰 놈 두 가지만. 그렇죠? 그래서 볼루트 하나, 충류나 사류 중에 하나. 그래서 이런 기울기를 가질세. 이게 이걸세. 저 개인적으로는요. 뭐 교재나 이렇게 보면 그 효율 곡선이 네. 그 퍼센트로 돼 있잖아요. 유량 퍼센트, 동력 퍼센트, 효율 퍼센트, 동력 퍼센트. 네, 맞습니다. 그게 저에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퍼센트 말고 네. 그냥 액면 그대로 로 데이터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는지가 네. 계속 궁금했었어요. 네. 그다가 그 지난주에 어제 그 네이버에서 이렇게 쫙 튀어나왔네요. 네. 지금 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이걸 보고 내가 머리 뒤통수한테 맞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네. 아 이런 그림을 진작에 왜 교재들은 안 cil렀을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그림은 퍼센트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로 데이터 Q하고 양정하고 네. 그래서 이제 효율 그래프가 네. 그 이야기한 그런 이렇게 화학 모양이 아니고 효율이 이렇게 생긴 거 저기 볼루트는 찰나 왼쪽엔 볼루트, 찰나 오른쪽에는 네. 네. 그 충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아주 비주얼하더라고요. 그래서 답지에다 이걸 써야겠구나. 이걸 쓰셔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전에 보면 효율 그래프 보면 저는 이렇게 뭐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있잖아요. 저는 뭐 봐도 모르겠더라 뭔 말을. 그러니까 퍼센트와 퍼센트로 돼 있으니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몰라. 우리 기획과 출신이야 뭐 그냥 눈 감고도 알겠지만. 아니, 보사님 눈 감고 알아야 되겠네. 눈 감고도 알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공자는 진짜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그 동력 곡선은 그나마 이렇게 직관적으로 와닿고 양정 곡선, 성능 곡선도 사실 퍼센트잖아요. 저도 약간 간과한 게 그냥 이제 이런 걸 알겠지 하고 그냥 저도 근데 어렸어요. 그렇네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다시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근데 밑은 비속도라는 뜻이고 비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가 늘상 보던 그림처럼 된 거잖아요. 그렇죠. 퍼센트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적어야 될 것들은 뭐냐면, 그죠? 이게 마찰 곡선. 마찰 곡선 플러스의 100% 지점이 운전점이거든요. 100%가 운전점입니다. 100%가 운전점입니다. 예, 문제죠. 예. 그 100%가 양정이에요. 예, 그렇죠. 그 포인트 중심으로 했을 때 곡선이 어떻게 휘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하나 이제 그리잖아요. 예. 그림을 딱 그렸었을 때 지금 이 그림 보다가 동홍님 그림 보니까 동홍님은 미술학원도 같이 다니셔야 돼요. 글자 학원이 한 개가 지금 왔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 보시면 요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이게 100%. 거기서 예. 이게 운전점이라고. 그래서 요렇게 지나가요. 요렇게 지나가요. 아이고 요렇게 되시겠죠? 예. 이 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가장 정에 빠졌네. 이게 100%입니다. 100%가 우리가 계산되는 거의 대부분의 값을 얘기해요. 왜냐면 뭘 들어 그 소화전 2개야. 그럼 뭐 260이 여기인 거예요. 260. 그리고 100m 양정입니다. 여기지. 거기가 운전점이고 여기가 최대 효율이자 배관자 곡선이랑 맞닥뜨려지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만 생각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왜? 0부터 100%까지 쓸 때치만 보면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인 줄 알았는데 또 제가 좀 실수했네. 야, 너무 높이. 그래서 그 그림이 조금 아쉬워서 그 그림으로 다독이세요 좀. 예. 그래서 많은 걸 적으려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운전점을 꼼꼼하게 보세요. 그 운전점에서 비속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 비속도 유도식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걔네들 다들 1일 때 뭐 1 이렇게 딱 되는 그 점 기준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 100%, 100%. 되겠지요? 여기까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동님은 요 내용 그대로를 짜집기만 잘해도 아주 훌륭한 데 근데 이제 이걸 좋은 형태를 배치를 잘못해서 아쉬운 가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료는 좋은데 이거를 잘못 배치해 놓으니까 손님이 그만 사고 나가는 거. 근데 이렇게 동선 잘 꾸며놓으면 막 사고 나가잖아요. 그렇게 좀 해놔주세요. 이 정도에서 더 이상 나가면 안 됩니다. 더 많이 담으려고 하는 거 말고 여기서 좀 드러내면서 배치를 좀 바꾸시면 좋겠어요. 됐고 그다음 거실 재현 TAB 이거 지금 제가 약간 걱정이 돼가지고 거실 재현의 지금 TAB는 방향성은 제시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라 하는 건 나와 있는데 구체성이 지금 아직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사회에 올라와 있는 자료 등등 있는데 모 기술사님이 이런 틀로 해야 된다라는 건 있으나 현재는 아직까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그 특피는 특별 비난계단은 TAB가 양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실제 아직 없어. 그 부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부분 이게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가 한방유기스라고 해요. 설계업체가 거실 재현이 샌드위치 가압 방식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 축적으로 인해서 뭐 틀 짤 때도 그 분들의 입김이 제일 많이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거 이거 옛날에 기술사회 답지 내용 그대로거든요. 너무 많아. 어려워. 저 설계 그 배출량 60% 그걸로 쓰면 또 틀린다 되나요? 배출량. 그게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걸로 답을 쓰면 또 틀리게 근데 될까요? 이게 좀 애매한 거잖아요. 그것만 쓰기엔 너무 작은 거지.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만 쓰면 뭔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더 있는 것들이 뭐냐면 옛날에 기술사회에서 나왔던 이제 이게 거실제에 대한 TAB에 대한 틀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기준상으로는 아까 말했던 그 한 4줄 결국은 쓰면 6줄 정도 되죠.
일단 감지기부터 저거 해서 돌아가는지 이렇게 쓰고서 쓰면. 예, 되지 않나요? 그러면 딱 한 페이지는 10점짜리. 한번 봅시다. 저는 그래도 한 페이지만 생각했는데 이거 교수님 너무 25점짜리 던져주니까 아니 근데 저는 무조건 25점짜리로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 거실제는 한번 볼까요? 거실제는 설비. 저기 그 있잖아요. 제한 설비 때 거실제는 적어치고. 그 완공주의 시점에서 한다, 뭐 휴장을 주고 한다, 모든 요 감지기가 올리고 한다, 뭐 연동해서 한다, 뭐 한다 있잖아요. 감지기 모든 거실이요? 연동 아니 그 거실 제한 거실? 탭 그게 1, 2, 3, 4가 있고 그다음에 기준이 60% 모자라도 통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총 1, 2, 3, 4, 1, 2, 3 이렇게 이게 어렵네요. 이걸 25점짜리로 쓸 거 해야 되는데 이게 딱 보면 진짜 한 페이지네요. 예. 거기까지만 딱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단 말이지 지금. 키 글자 따다다다 해서 감모연. 요것들 나오면 장비도 좀 적으시고. 네. 장비 그리고 그 뭐 등등에 대한 뭐 루틴 측정 방법 이거 그 장비 이름이 뭐냐면 약간 열기구 같이 생긴 이렇게 팬이 바람 넣으면서 측정이 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거실 제한 측정 장비다. 거실 제한 측정 장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예. 요 밑에 이제 펜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이 이제 펜이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균일하게 해서 바람 집어넣는 거지. 바람 집어넣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배출을 아니 이게 돌면서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빨아들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야 이름이 뭐라고 불렀는데 전에 질문하고 답변을 기억을 제대로 안 하고 까먹었네. 요렇게 성능 시험에 후드형 풍량계랍니다. 이거 제가 사이트를 요즘에는 엄청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나와요. 이제 이 약간 구체성을 띠고 있는 절차류.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렇게 60% 돼야 됩니다. 그럼 뭐 어디에 기입하는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성능 확인이 되는 틀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좋네요. 후드형 풍량계는 뭐 이렇게 해서 얼마인지 딱 나오네, 그죠? 측정, 유속도 이렇게 측정하네요. 유속 측정하고, 잘하시네. 됐어요. 그래서 그답지도 잘 적으시고. 일단은 1번은 거실 재현이라고 되어 있는 기준의 성능 확인 기준입니다. 그게 1번이에요. 그 다음 나온 8번이 방화포. 그렇죠? 용접 방화포에 대한 성능 기준. 여기다 있었습니다. 성능 인증 기준에 대한 기준과 코사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거. 그렇죠? 이 방화포는 아시다시피 이제 용접 불꽃에 관통이 되지 않아야 되고 용접 불꽃 튀는 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좀 다른 말이지만 불꽃이 튀어서 화재가 확대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건 이제 공사 현장 전반적인 것을 전체 다 이제 아우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용접 시에 발생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가스 용접은 거의 안 생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가스 용접은 불꽃이 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녹여가지고 뭐 이렇게 딱 하는 거니까. 근데 전기는 타타타타타타 특히나 많이 튀더라고. 이렇게 고전압으로 이렇게 딱 때릴 때 그죠. 그런 부분을 보면 문제가 있냐면 그래서 기준이 좀 많네요, 그죠? 중불형은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수직, 보호망, 관통 유부
용접 방화포는 11m. 11m는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도 같은 내용 나와 있어서 비싼 불티. 교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5km에서 30km까지 불꽃이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비화 성격을 같이 다양하게.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달맞이에 감리하고 있었을 때 저는 막 제가 한번 전에 우스갯소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달맞이 지금 반대편에 밥 먹으러 왔어요. 약간 이 반대편에 광안대교인가 하여튼 그렇게 막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산인데 불이 나고 있는 거야. 뭐지? 이렇게 딱 했는데 우리 현장이더라고. 택시 잡아 타고 바로 날아갔지. 이게 큰일 나겠다 이렇게. 그래서 가니까 이제 진압이 됐는데 이게 위에 엄청 높은 층에서 층수가 좀 높아가지고 불꽃이 떨어져가지고 단열재 쌓아놨던 거기 똥 떨어졌는데 아무도 모르다 갑자기 확 이게 진짜 빨리 타거든요. 이 스티로폼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체 진압은 했었는데 소방대 오기 전에 끈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이게 이제 검은색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진짜 큰 불 난 것처럼 밖에서 보기에는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별것 안 탔는데 연기는 진짜 산 태우는 정도가 났어요. 그만큼 이제 이게 석유 화학 물질들이다 보니까 엄청 많이 나가지고 가보니까 다 꺼놨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죠. 용접 방화포 기준 요즘에 좀 심상치 않죠. 계속 한번 다 보시고. 이건 또 느낌이 왔어요, 저게. 네. 뭐 되었습니까? 아니, 올 때마다 겁난다. 이제. 아니 2025년도 그 코시아 가이드에 이 방화포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뭐죠? 그 기존에 방화포에 대해서 없는 개념이 몇 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블랑켓이 있고 패드가 있고 커튼이 있고, 입체는 여기서 처음 나온 것 같은데 나한테는 가연물을 덮거나 바닥을 깔거나 가연물을 덮고 바닥을 깔고 커튼 수직으로 세우고. 작년에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옹진. 저는 이게 처음 본 내용이어서 이거 나오겠다 싶어 느낌이 왔다 이거죠. 아니 이게 뭐 약간 시기적으로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네. 하고도 크고 작은 화재가 이제 우리 뭐 그냥 산불이 너무 크게 덮었지만 그 전에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사 현장이 제일 절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절에도 방화포를 이렇게 다 씌워놨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문화재 같은 걸로 이제 방화포를 다 씌우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방화포 개념보다는 질식수화포를 일단 덮개로 해가지고 어차피 그 온도는 1500도까지 견디거든요. 그래서 질식수화포고 방화포는 이제 불꽃만 튀는 것들을 어떻게 막는 이런 류죠. 재질은 둘 다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명료하진 않아요. 어떤 재질이다 이렇게. 근데 지금 질식수화포 요즘에 조금 뜨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그게 마다가는데 1100도, 1300, 1500 이렇게 견딘다고 이렇게 표시해놨더라고요. 또 성능인지 기준에일까요? 예? 없어요. 없어요? 예, 질식수화포는 아무데도 없어요. 현재. KFI에도 없고. KFI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보면 그 시험 기준도 환경 머시기잖아요. 섬유에 관련된 그거만 있지. 기준이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개념이잖아요. 질식수화포. 그렇죠. 불나면 덮으면 되지. 그런데 그 기준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갖고 오면 사양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사양. 이게 기준도 없는데 이게 뭐냐? 이게 왜 제일 처음에 나왔냐면 전기차를 그렇죠. 덮자라는 것도 나왔는데, 근데 근거 없이 덮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지금 그러면 방화포를 가지고 전기차를 덮었을 때 방화포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방화포하고 질식수화포는 전혀 다른 거고요. 방화포는 용접용단용으로 제가 낸 거고요. 그리고 질식수화포는 전기차 쪽에만 언급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장에 보면 전기차 출력소 쪽에다가 그건 질식수화포. 그걸 갖다가 이제 방화포라고 이렇게 방화포라고 보통 얘기는 했었어요. 얘기는 하는데 네. 이 그걸 열어가지고 이제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무겁더라고요. 엄청 무겁습니다 그게. 뭐 혼자 덮을 그게 4명이서 사용을 해도 힘들어요. 100kg인가? 100kg까지는 아니고 제가 들어가지고 이거 하는데 40kg는 아니 어디든 그 기준이 뭐죠? 질식포는 하여튼 100km 이하여야 한다는 말을 어디다 본 거. 이하야 한다. 그건 말이 되네. 그런 기준을 본 것 같은데 질식. 현재는 어디서 없습니다.
질식 소화포 이제 검색하시면 판매하는 곳은 엄청 많아요 이제 지금. 그래서 이게 약간 뭐냐면 그 이제 판매하는 곳은 엄청 많은데 기준이 너무 중구난방인 거예요. 근데 재질은 거의 같습니다. 네. 저기 소화 효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니 전기차에는 없어요. 네,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차에는 소화는 안 되더라도 일단 덮어놓으면 네. 뭐 이런 소리 확대는 막을 수 있으니까. 확대는 막고 맞아요. 그걸 갖다가 그 더 이상 그러니까 덮어놓는데 이게 불 자체가 다시 확대가 안 되니까 이거를 불이 꺼진 줄 알고 열면 다시 그때도 일어나더라고요. 살아나고. 그렇죠. 근데 3일을 뭐 덮어놨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건 제가 말한 거고요. 실제로 소방서에서 했어요. 덮어놨는데 그 72시간 이틀 덮어놨는데 여니까 다시 살아나. 이게 그게 안 꺼지는 것을 증명받은 거죠. 그게 아무 소용 없구나.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오죠. 지금 캐리어 포함해서 6m, 9m 정도 되네요. 가로 6, 세로 6이면 한참 다르겠네요, 그죠? 그래서 온도는 이게 회사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지만 거의 같은 표시입니다. 1000도에서 1500도 사이 견딘다는 말을 이렇게 보통 많이 표기해놔요. 그래서 일반 그 가연물은 덮어놓으면 다 꺼집니다. 기가 막히게 꺼져요. 그런데 전기차 가제 특성인 거예요. 그렇죠? 전기차 가제는 얘네들은 이제 덮어놓으면 이게 열폭주가 벌써 시작되고 나면 계속 유지거든요. 그게. 계속 미세하게 계속. 그렇죠? 그래서 완전 질식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완전 질식하면 되려나? 그래서 이 실험 기준도 보면 뭡니까? 라면 실험 기간에서 몇 도에 몇 분 견딘다. 이게 이제 끝이지. 기준이 없으니까 뭐. 그리고 이제 이게 좀 표기되어 있는데 이제 뭐 몇 번만 쓸 수 있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전기차의 열폭주의 공포를 질식 소화포로 덮는 거지 끄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드릴링 해가지고 물 쏘는 거. 근데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 발견된 게 전기차가 플레임이 있더라고. 배터리 사이에. 이게 이 고정바 거기에 부딪히면 절대 못 뚫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이게 구멍 못 맞추면 못 뚫는 거 어떡하든 그러니까 아무리 기능이 봐요. 소위 말하는 그 짝이 되는 그쪽에 예. 못 들어간다. 맞은 거죠. 그래서 이게 급한데 해가지고 드릴링 해봐야 안 뚫고 있다가 화재 키우고 나중에는 접근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장비에 대한 약간 효용성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제 뭐 곧 배터리 간에 어떻게 볼 수 있는 게 뭐 조만간 뭐 나오고 있고 하니까. 근데 제가 아랫게 본 그건 고체 어로졸이 엄청나게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지하 공동구 이런 거 있잖아요. 고체 어로졸 소화 효과가 할온보다 더 좋게 이게 판매자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고체 어로졸을 보면 무슨 성분 돼 있냐면 질산칼륨하고 탄산칼륨 들어가 있거든요. 탄산칼륨이 4%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소화가 되거든요. 원래 오리지널 기술이 그 소련의 우주선 맞아요. 우주선 내부에서 거기서 나왔다고. 맞아요. 그런 거 많습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감지기도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디지털 비디오용 감지기 있잖아요. 그것 또한 약간 감시 레이더 그렇죠. 기능에서 그게 이제 조합된 거는 거예요. 그게 약간 고체 어로졸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계속 등한시하네요. 쇼울 형태도 약간 재미있고. 9번의 계산 문제는 이거 뭐 제가 말 안 해도 다 풀 수 있는 거다, 그죠? 아이고 잘하셨네요. 아유 현열 잡열 그렇게 하셔가지고 거의 퍼펙트하게 하죠. 굿. 그래서 답지도 맞게 딱 한번 적으시면 96분 되겠죠? 다른 뭐 질문? 아까 그 우리 동영상 올린 거 그 네. 그래프가 보니까 효율곡선이 그 사리 펌프하고
충기 펌프하고 네. 양전 펌프하고 유량 펌프하고의 효율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좀 이게 아 그렇네요. 그 빨간 그래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빨간색으로. 아니 그 센터가 어디에 있냐가 되는 거지. 센터가 문제점이 그래도 지금 보면은 거의 비슷한 걸로 나왔고 이 그림이 비슷하다고 하면 안 되지. 이게 완전 내가 내려는 완전히 다른데. 봐봐. 이 보통 이제 약간 물건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의 아니, 차이. 이 그래프가 여기는 반다력이고 네. 아니 여기 아니 지금 지금 우리 그 이 두 개만. 사리 충류 사리. 아, 삼충류가 사려고. 네. 충격은 조금 올라갔어요. 질문의 핵심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보다 뜨거워서 지금 뜨거. 아이 잘못 걸렸네. 아니 나에게는 좀 그러니까. 신선했던 게 먹갈치를 다른 갈치라고 우기다가 야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깨갱. 아니 뭐 저기 해경님 이런 저기 뭐냐 이게 좋은 그림인데 아니 교재에 보면 맨날 퍼센트만 나오잖아요. 응? 그리고 또 어떤 친절한 교재는 저 X축에 해당하는 저 유량, Y축에 해당하는 저기 양정, 동력, 효율, 응? 이게 군수 거기 한쪽에 있는데 에듀파이어 그거 맞 그런 거 같지. 그런 거 같지. 에듀파이어가 친절해. 그 맞아요. 보면 친절한데 내가 봐도 아니 이건 퍼센트와 퍼센트잖아. 원래 로데이터는 어떻게 돼 있을까? 퍼센트하고 퍼센트가 로우 데이터예요. 그래요? 아니 퍼센트가 계속 바뀌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옥내수 화진 5개를 있어. 그러면 100%가 몇 RPM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저기 뭐죠? 일반적으로 네. 유량 양정 그래프는 로 데이터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 형태를 가져올 때 퍼센트가 기본이고 네. 그 퍼센트는 내 값을 넣는 곳을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화전 기준 개수가 소화전 5개 기준 개수야. 네. 그러면 한 개 130이니까 650이잖아요. 네. 그럼 100%에 650 LPM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거기 양정의 100%는 우리 양정값이 들어가는 거지. 네. 거기 맞닥뜨린 지점이 운전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100%는 로우 데이터는 기본. 네. 그 다음에 각 현장마다 양정값과 유량값이 다 바뀌는 거지. 네. 그 구곡선 그대로 가요, 근데. 네. 아까 이 뭘까지 잠깐치 한다가 그래서 그 100%가 100 맞는 말이에요. 그걸 다르게 바꾸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유량이 증가할수록이라는 말이 유량이 1부터 1000, 뭐 2000 이렇게 증가할수록 곡선이 바뀌면 안 돼. 그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큰일 나. 그냥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마다 다 유량값이 다르잖아요. 그 유량값 그 펌프의 양정과 유량값을 넣으면 구곡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해되죠? 요거 지금 그 보면은 네. 효율 곡선하고 동력 곡선을 갖다가 지금 이거 닮았어요. 그래 근데 닮았네요. 요거 사류하고 닮았는데 충류가 닮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작성한 그 답안지를 보시면 요게 지금 효율 그 곡선 자체가 오히려 이게 맞지 않나 지금 작성한 게 요 그림은 조금 애매하게 아니 이게 약간 효율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완만해졌다가 더 좁아지거든요. 효율은 그죠? 그러니까 좁아지는 거죠. 예, 좁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림을 갖다가 제일 오른쪽이 가만히 제일 좁아진 것 작성하면 같은 느낌이 들죠. 맞죠. 네. 그죠? 지금 그치, 답안 공원이 작성한 원래- 걸 보면 확실히 그 표시를 갖다 했는데 예. 오히려 여기 블로그 쪽에 그래프는 좀 그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이제 동훈이 그린 게 엄청 편하게 너무 편한데. 근데 이 약간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충류가 더 좁지 않습니까? 좁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툭 떨어지는 아니 이게 이렇게 맞아요. 이런 부분이 좁아야 돼요. 맞아요. 이게 잘못. 이게 둥그렇게 가느냐 좁게 가느냐의 아. 차이죠. 그러니까 충류로 갈수록 좁아져야 돼요. 그렇지. 효율이 잘못, 나가. 잘못 그렸네. 근데 이제 운전점에서는 100%는 무조건 맞습니다. 네. 어쨌든 네. 하여튼 좁아지고 네. 좁아져야 하니까요. 네. 좁아진다라는 거죠. 좋죠. 그렇게 돼야 작게 해서 바로 뚝 떨어지게 예, 되는 예, 예. 떨어지는 그 그림 내가 하여튼 나이가 너무 어려웠어. 그
아니 다른 데는 거를 어렵다고 그걸 바꾸시면 그럼 채점 같은 것도 어렵게 점수 줍니다. 그래 동력 100% 저기 보시냐 이거 양정 네. 퍼센트 동력 퍼센트 효율 퍼센트 아니 퍼센트 말고 아닌 걸 보자고 보고 저 기획과 교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지 속담 기회가 말 안 해. 씨. 눈 감고도 하는 거 뭐니 야너 그것도 모르고 저기 기술사 공부하냐 또 포기해라 또 하면 더 공부하고 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공부는 더 하시고. 되었죠? 네. 그럼 오늘 또 여기까지만 하고 예. 마무리하자. 여튼 비싸지 마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